3장의 주제는 스택입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단 먼저 스택의 간단한 그 정의, 개념과 또 스택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스택의 구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케이스 스타디로 스택을 이용해서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Postfix Expression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기를 만들어보는 그런 식으로 3장이 구성이 됩니다. 먼저 스택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영어에서 스택이라는 건 뭘 이렇게 쭉 쌓아놓은 걸 스택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처럼 있는데 동전 스택이라는 게 동전을 이렇게 쭉 쌓아놓는 거, 뭐 책을 이렇게 쭉 쌓아놓는 거 이런 것들을 보통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스택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일종의 리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쭉 쌓여져 있는 거니까 다만 뭐 그림을 그냥 이렇게 보통 우리가 리스트를 그릴 때는 이렇게 가로로 그리지만 스택은 보통 이렇게 세로로 그리는데 무슨 가로냐 세로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떤 데이터가 일렬로 쭉 있는 거니까 일종의 리스트인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스택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만약에 동전을 이렇게 쭉 쌓는다면 새로운 동전은 항상 맨 위에 이렇게 놓겠죠. 우리가 이 가운데다가 동전을 끼워놓고 이런 걸 물론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걸 안 한다는 뜻이죠. 그다음 여기서 동전이 필요해서 꺼내갈 때도 항상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꺼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전은 항상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쌓였다가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가 또 쌓였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방식으로 자라고 줄고 자라고 줄고 하는 그런 리스트. 즉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의 리스트인데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새로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일이 항상 이쪽 끝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데이터를 삽입한다던가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한다던가 이쪽 끝에 삽입한다던가 이쪽 끝에 삭제한다던가 이런 일이 없고 그냥 리스트에 정해진 한쪽 끝에서만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는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가 한쪽 끝에서만 일어나는 리스트를 우리가 스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last in first out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last in first out은 제일 나중에 들어온 놈이 제일 먼저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전을 이렇게 쌓고 또 필요하면 꺼내 가서 쓴다고 생각해 보면 항상 제일 먼저 꺼내지는 동전은 가장 나중에 쌓은 동전이겠죠. 즉 리스트에 제일 나중에 들어온 애가 가장 먼저 나간다고 해서 이것을 last in first out 구조다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이 리스트의 이 양쪽 두 끝 중에서 이렇게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는 쪽을 이걸 이렇게 스택을 세로로 이렇게 쌓는다 이런 거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을 스택이 탑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쪽을 스택. 그래서 말하자면 스택이라는 것은 일종의 리스트이고 한쪽에서만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는 거고 그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는 쪽을 우리가 스택의 탑이다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뭔가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empty 스택에 데이터를 내가 넣을 수 있고 또 꺼낼 수 있는데 데이터를 넣을 때는 항상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내가 넣는 순서대로 쌓인다는 거고 꺼낼 때도 뭐 중간이나 가운데 애를 꺼내는 일이 없고 항상 맨 위에 있는 애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꺼내는 그런 좀 특수한 구조를 가진 리스트를 우리가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택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스택은 리스트의 일종의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따라서 스택이 지원하는 연산은 일반적인 리스트가 지원하는 연산보다 훨씬 종류도 적고 간단한 연산들이겠죠. 왜냐하면 리스트의 스페셜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스택이 지원하는 연산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연산은 그러니까 스택에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추가하는 연산을 우리가 뭐 add라든가 insert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push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 물론 저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뭐 안 된 건 없지만 그냥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니까 우리도 그냥 따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push라는 말은 맨 위에 하나 새로운 걸 하나 이렇게 눌러 넣는다 이런 거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push라는 게 스택에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는 연산을 우리가 push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푸시 어떤 오브젝트. 스택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푸시할 때 어디다 푸시해라 라는 건 무의미하겠죠. 왜냐하면 스택에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애드할 수 있는 위치는 무조건 스택에 한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애드하는데 어디다 애드하라라는 건 그 위치를 지정한다는 것은 그런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스택이 아닌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푸시 메서드는 그냥 푸시 오브젝트입니다. 이 새로운 데이터를 스택의 맨 위에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해라. 그것이 푸시 연산이고 그 다음에 스택에서 데이터를 하나 이렇게 꺼내는 거를 우리가 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팝콘 하면 이렇게 팡 이렇게 터져 나온다는 그런 뜻이죠. 스택에서 데이터를 하나 이렇게 팝해서 꺼내는 연산을 우리가 팝이라고 하고 역시 팝 연산의 경우에도 뭐 누구를 꺼내라라든가 몇 번째 데이터를 꺼내라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지정할 수 없겠죠. 그런 걸 지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스택이 아닙니다. 스택에서는 항상 맨 위에 있는 데이터만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게 스택이니까 팝은 그냥 팝입니다. 오케이? 팝, 뭐 something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팝하면 지금 현재 스택의 맨 꼭대기에 있는 데이터를 스택으로부터 제거하고 그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 것이 팝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 푸시와 팝이 이제 스택에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연산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스택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몇 가지 조금 보조적인 성격의 오퍼레이션들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서는 피크라고 불렀는데 피크는 현재 스택 탑에 있는 데이터를 리턴해주고 대신 탑하고 피크의 차이는 팝은 그 스택 탑에 있는 데이터를 스택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인데 피크는 데이터를 제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택 안에 그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다만 그 데이터가 뭔지만 리턴해주는 것이 피크입니다. 그러니까 스택의 상태에는 변화가 없겠죠. 오케이? 스택의 내용물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empty, boolean empty는 현재 스택이 비었는지 검사해주는. 그래서 대략 뭐 이거는 이제 스택을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기에 한두 가지 정도 메서드가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건 아주 간단한 연산들이고 가장 기본적인 연산은 가장 중요한 건 push pop, 그 다음에 pick, empty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네 가지 연산을 지원하는 것을 이제 스택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스택 인터페이스 오브 물론 제너릭스입니다. 라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서 우리가 이 3장에서 구현하는 이 스택을 표현하는 스택 클래스가 이 스택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도록 그러니까 push, pick, pop, empty라는 네 가지 메서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냥 스택의 간단한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스택을 하나 만들어서 현재 스택이 이 상태다. 이 그림 A와 같은 상태에서 스택.pick 하게 되면 pick라는 것은 스택 상태에는 변화가 없고 스택은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다만 현재 스택 탑에 있는 데이터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last라고 받았다면 last의 값은 조나단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역시 A 상태에서 우리가 스택.pop을 수행했다면 이 팝과 피크의 차이는 리턴되는 값은 똑같은데 똑같이 조나단을 리턴해 주는데 피크는 스택 상태에 변화가 없지만 팝에서는 이 스택 탑에 있는 데이터를 스택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택의 상태가 B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푸시는 이 상태, B의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더 스택, 지금 이제 더 스택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좀 푸시 필립하면 여기에 필립을 스택의 맨 위에 푸시, 그러니까 애드하는 거죠. 그래서 스택의 맨 위에 필립이라는 스트링이 하나 더 추가되겠죠. 간단한 스택 연산의 예입니다. 오케이, 스택의 개념은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어떤 본격적인 어떤 스택 응용 전에 그냥 아주 간단 이것은 아주 짧은 간단한 스택 응용의 예를 먼저 하나 보면 이 예는 이제 스택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괄로 검사하는 건데 괄로 검사라는 건 뭐냐면 어떤 수식이 이렇게 있을 때 괄로들이 포함된 수식에서 이 수식에 괄로가 제대로 쳐져 있나 를 검사하는 괄로가 제대로 쳐져 있다라는 게 뭐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정의하라고 하면 되게 장황하겠지만 우리가 다 알고 어떤 게 괄로가 제대로 쳐져 있는 거고 어떤 게 잘못 쳐져 있는 건지 뭐 여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냥 뭔가 이렇게 여는 괄로의 개수와 닫는 괄로의 개수만 카운트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여는 관로의 개수와 닫는 관로의 개수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제대로 쳐져 있는 건 아니죠. 극단적인 예로 열리지도 않은 관로를 닫고 그 다음에 관로를 열어서 관로의 개수는 같지만 저게 제대로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히 개수만으로는 이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건 뭐 어떻게 관로가 제대로 쳐져 있는지 안 쳐져 있는지를 어떻게 검사할 거냐? 실제로 우리가 다룰 예에서는 관로가 다 소관로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요 뒤에 나오는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관로의 종류도 소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중관로도 있고 대관로도 있죠. 그래서 소관로, 중관로, 대관로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그런 수식에서 이게 관로의 종류가 달라지면 또 룰이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소관로로 열고 대관로로 닫으면 안 되니까 소관로로 열린 건 반드시 소관로로 닫아야 되고 그런 것까지 체크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스택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관로가 제대로 쳐져 있는지 검사하는 알고리즘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 소식을 순서대로 쭉 읽으면서 여는 관로가 나오면 무조건 스택에 푸시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예에서는 이 정도 얘기했으면 벌써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겠죠. 저 소식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읽으면서 여는 관로는 무조건 스택에 푸시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관로가 아닌 다른 부분들은 요 예에서는 그냥 우리가 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여는 관로가 또 나오니까 스택에 푸시하고, 여는 관로가 또 나왔죠. 푸시하고, 닫는 관로가 나오면 스택의 맨 위에 있는 걸 꺼내서 얘랑 이제 쌍이 되는 거죠. 닫는 관로가 나오면 항상 가장 마지막으로 열렸던 관로랑 얘가 대응되어야 되는 거죠. 요 예에서는 우리가 소관로만 있지만, 예를 들어 소관로, 중관로, 대관로 섞여 있다면 닫는 관로가 나오면 스택의 맨 위에 있는 걸 꺼내어서 두 개가 같은 타입이어야 되겠죠.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타입이면 뭐가 잘못된 거죠. 이건 소관로로 열었는데 대관로로 닫혔다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타입이면 이제 그 두 관로는 임무를 다한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를 잊어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닫는 관로가 나오는 순간에 이 스택에서 하나를 꺼내어서 스택에서 꺼낸 거 닫는 관로, 이건 우리가 잊어버리고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닫는 관로가 또 나오니까 또 스택에서 하나를 또 꺼내어서 두 개가 같은 타입인지 검사해서 같은 타입이면 또 잊어버리고, 또 닫는 관로가 나오니까 스택에서 꺼내어서 잊어버리고. 오케이? 만약에 또 닫는 관로가 나왔는데 스택이 비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것은 열리지 않은 관로가 닫혔다는 뜻이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이 예에서는 다시 한번 관로가 열렸다가 닫히면서 끝나겠죠. 이렇게 소식의 끝까지 처리하는 동안에 별 문제가 없었고, 그러니까 스택에서 꺼내야 되는데 뭐 스택이 비었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스택에서 꺼낸 애랑 내가 가지고 있는 애의 타입이 서로 다르다. 그런 경우에도 잘못된 거고, 마지막으로 소식이 끝났을 때 스택이 비어 있어야겠죠. 소식이 끝났는데도 스택 안에 뭐가 남아 있다면 이 관로는 열리기만 했고 닫히진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아주 간단하면서 직관적인 알고리즘이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는 그냥 잠깐만, 이건 뭐 사실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너무 뻔하게 당연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우리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패런 체커라는 클래스로 구현을 했고, 이 클래스는 뭐 이건 사실 클래스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무슨 뭐 데이터 스트럭처나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입력으로 하나의 수식을 받아서 관로가 제대로 쳐졌는지 안 쳐졌는지 체크하는 이제 그냥 순수한 기능을 구현하는 거니까, 이것은 뭐 클래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안에 있는 isBalance라는 이 메서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isBalance라는 메서드가 입력으로 하나의 수식, 여기 string expression이 이제 수식입니다. 아까 우리 예에서 본 것처럼 소관로, 중관로, 대관로가 뒤섞여 있는 그런 수식을 하나 받아서 이것이 return 타입의 볼링이죠. 제대로 관로가 쳐져 있는지, 문제가 없으면 true, 잘못되어 있으면 false를 return해주는 메서드가 isBalance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스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스택을 이용해서 그런 체크를 하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수식 안에 있는 어떤 문자가 괄호냐 아니냐 뭐 이런 검사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물론 뭐 if문을 이렇게 쭉 써가지고 검사할 수도 있지만 이 지금 예제는 그 나름대로 재밌는 트릭을 보여줍니다. 이건 어떤 뭐 중요한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이제 작은 프로그래밍 트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open이라는 스트링을 하나 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open은 내용을 보면 여는 소괄로, 여는 대괄로, 여는 중괄로 세 개의 캐릭터를 그냥 요것 자체를 우리가 open이라는 하나의 스트링으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닫는 괄호 세 개를 우리가 close라는 스트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려면 이 프로그램은 어쨌거나 뭐냐면 이게 여는 괄호냐 닫는 괄호냐 이런 걸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open과 close라는 두 개의 스트링을 정의한 다음에 먼저 이 뒷부분을 보면 어떤 캐릭터가 여는 괄호냐 어떤 캐릭터가 닫는 괄호냐라는 것을 그 is open, is close라는 두 개의 메소드로 지금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싱글 캐릭터가 이게 여는 괄호냐라는 거는 이게 여는 괄호라면 좀 전에 우리가 정의했던 open이라는 스트링 안에 걔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open이라는 스트링 안에 모든 여는 괄호들을 다 모아놨으니까 이 캐릭터가 이 open이라는 스트링 안에 있으면 얘는 여는 괄호고 아니면 여는 괄호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이 캐릭터가 close라는 스트링 안에 있으면 닫는 괄호가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데 string 클래스가 index of a single character index of character 메소드를 우리 index of 이거 익숙하죠. 리스트에서도 index of 메소드가 있었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 의미상으로 거의 똑같은 것입니다. 이 스트링 안에 요 캐릭터가 포함되어 있냐 앞에서부터 요 스트링 안에 있는 문자들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검사해서 요 캐릭터가 만약에 있으면 걔의 인덱스 걔가 앞에서부터 몇 번째다 인덱스를 리턴해주고 없으면 마이너스를 리턴해주는 게 string.indexof입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캐릭터가 요 string open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string이 제공해주는 index of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이냐 아니냐를 보면 된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true고 즉 이건 여는 괄호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는 괄호가 아니다. 닫는 괄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아주 간단하지만 상당히 유용하고 재밌는 트릭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 open, close 두 개의 스트링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고 실제 이제 이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금방 우리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한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 일단 스테이크 하나 필요하겠죠. 이것은 물론 클래스 스테이크 있다는 가정하에서 스테이크를 하나 만들고 물론 자바 API가 스택 클래스를 제공을 해주니까 그거를 그대로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 뒤에 스택을 우리가 실제로 임플리먼트 구현하는 걸 할 거니까 우리가 구현한 스택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죠. 어쨌거나 스택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일단 밸런스는 true라고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 잘못된 거 없다 해놓고 잘못된 게 발견되면 이제 밸런스를 false로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인덱스 명령하고 while문에서 일단 뭐냐면 이 밸런스가 false가 되는 건 뭔가 한 가지라도 잘못된 게 발견되면 밸런스가 false가 되고 그 즉시 우리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지죠. 따라서 while문은 밸런스가 true인 동안에만 while문을 돌면 됩니다. 뭔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인덱스가 expression length보다 작은 동안 그러니까 이 expression의 맨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읽어볼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덱스는 제로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일단 이 expression의 첫 글자를 expression.character 0 첫 글자를 next character라고 하고 그러니까 한 글자를 우리가 떼보는 거죠. 그래서 그 글자가 만약에 is open 여는 괄호면 그러면 여는 괄호이면 스택에 푸시하고 아까 알고리즘은 간단하죠. 여는 괄호는 스택에 푸시하고 닫는 괄호면 스택에서 하나를 꺼내서 두 개가 같은 타입인지 비교해 보는 겁니다. is open. 네,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캐릭터가 여는 관로면 그냥 그것을 스택에 푸시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닫는 관로면 그러면 스택에서 꺼내어서 스택에서 팝을 해가지고 스택의 메뉴에 있는 애를 꺼내어서 이 두 개가 같은 타입인지를 검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둘 다 소관로인지 둘 다 중관로인지 둘 다 대관로인지 그 검사를 여기서 아주 재밌게 했죠. 여기 보면 오픈과 클로즈 안에 관로들의 순서를 일부러 소관로, 대관로, 중관로, 소관로, 대관로, 중관로 이렇게 순서를 맞춰놨죠. 따라서 이 탑 캐릭터와 넥스트 캐릭터가 지금 이 두 개가 동일한 타입의 관로라면 이 두 개를 우리가 open.index of와 close.index of 값이 같겠죠. 둘 다 소관로면 둘 다 0, 0일 거고, 둘 다 대관로면 둘 다 1, 1일 거고, 둘 다 중관로면 둘 다 2, 2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인덱스 오브라는 게 여기 검사에서 몇 번째냐 그 위치를 0, 1, 2, 3, 0, 1, 2 그 위치를 주는 겁니다. 그 두 개가 같은지 틀린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면 밸런스는 여전히 true이고, 만약에 이 두 개가 다르다면 그 순간에 이 두 개가 다르면 이 수식의 값이 false가 되어서 밸런스가 false가 되겠죠. 요 부분은 약간 헷갈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 여기 관로를 하나 쳐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equal의 우선순위가 equal의 우선순위가 equal보다 빠른지 늦은지 뭐 이런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관로를 쳐주면 좀 더 명확한데 만약에 두 개가 다른 타입이면 밸런스가 false가 되어서 즉시 와이어문을 빠져나와서 프로그램이 종료되겠죠. 그렇지 않은 동안은 계속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는 관로도 아니고 닫는 관로가 아니면 그 경우에는 그냥 이 프로그램을 그냥 무시하는 거죠. 오케이? 관로가 아닌 캐릭터들은 무시하고 계속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케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수식이 뭐 이렇게 올바르냐 이런 걸 검사하는 게 아니라 수식에서 관로 부분만 올바른지 검사하는 그런 물론 와이어문을 한 번 돌 때마다 인덱스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러들 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스택에서 팝을 해야 되는데 스택이 비어 있을 수 있겠죠. 잘못된 수식이라면 스택에서 팝을 하려고 하는데 스택이 비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대한 처리를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스택에서 팝 메서드가 스택이 비어 있으면 empty stack exception을 throwout로 구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스택이 비었는지 검사를 굳이 여기서 하지 않고 그냥 스택에서 팝을 하면 스택이 비지 않았으면 얘가 팝을 해주고 스택이 비어 있으면 얘가 empty stack exception을 던져줄 거니까 이 전체를 try catch로 이렇게 묶어서 그 케이스를 여기에서 잡아서 이 경우에는 밸런스를 false라고 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걸 넘어와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조건이 있죠. 오케이?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while문을 끝까지 돌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된 건 아니죠. while문을 끝까지 돌고 나서 마지막으로 스택이 비어 있어야 되죠. 오케이? 수식을 끝까지 다 닫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식을 끝까지 훑는 동안에 문제가 안 생겼다고 해서 잘 된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스택이 비어 있어야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리턴 할 때 밸런스이면서 그러면서 스택이 비어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end에서 그러면서 스택이 비어 있어야 true이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라는 거죠. 이건 아까 했고 이것은 이제 메인 함수에서 이제 그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용자로부터 이제 관로가 포함된 수식을 하나 입력받아서 parent checker.isBalanced 메서드를 호출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일을 하는데 우리 과목에서 처음으로 여기 이제 아주 간단한 자바 스윙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GUI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 GUI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궁금하면 여러분이 이대로 코딩을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JOption A의 input dialog, 그 메시지 다이얼로그 이런 건 이제 다이얼로그 베이스드 GUI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로직. 보통 이제 GUI를 만들려면 뭐 이벤트 핸들러 같은 걸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문장을 실행하면 이렇게 다이얼로그 창을 이렇게 띄워서
사용자가 거기서 뭔가 OK를 하든 캔슬을 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다이얼로그는 굳이 이벤트 핸들러가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GUI 컴포넌트를 내가 꼭 그 뭐냐면 딴 걸 할 수도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 핸들러가 필요한데 여러분 알잖아요. 루프 하나 보면 이렇게 대화창 하나 딱 떠서 그거를 OK나 캔슬을 하기 전에는 어차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대화창들이 있죠.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그런 경우라면 어차피 거기서 프로그램이 거기서 딱 기다려서 사용자가 OK나 캔슬을 할 때까지 프로그램이 거기서 스탑해 있으면 되기 때문에 복잡한 어떤 UI 핸들링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런 가장 간단한 GUI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이제 parent check button disbalanced 메소드를 사용자가 입력 그 GUI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익스프레션을 제공하면서 disbalance를 호출해서 그 결과가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다시 메시지 다이얼로그로 사용자에게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지금 이 disbalanced 메소드가 static 메소드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open close도 다 static 멤버입니다. 이 클래스의 멤버들은 다 static 멤버죠. 따라서 우리가 이 클래스를 인스탄시에이트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parent checker 타입의 객체를 만들 필요도 없고 어차피 다 static 멤버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parent checker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 안에 있는 멤버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parent checker 안에 있는 static 메소드를 static 멤버에 대한 이야기 전에 했습니다. 오케이? per instance 멤버냐, per class 멤버냐 이런 얘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사람은 우리 강의 노트 한참 앞으로 돌아가 보면 static 멤버에 대한 설명을 전에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예제는 뭐 굉장히 간단한 스택 애플리케이션의 한 예고, 하지만 스택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본질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스택이라는 건 뭐냐면 뭘 이렇게 쭉 넣었다가 꺼내면은 내가 넣은 것의 역순으로 다시 재배열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오케이? 넣었다가 꺼내면 내가 원래 넣었던 순서의 역순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스택이고, 생각보다 자주 우리가 그런 어떤 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스택의 가장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은 뭡니까? 우리 보통 그냥 시스템 스택이라고 부르는,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C 언어식으로 말하자면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는 거, 그 다음에 자바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하면 각각의 그 함수 내지는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로컬 메모리들을 우리가 스택에다가 할당을 합니다. 그런 로컬 메모리들은 그 함수가 호출되는 순간에 할당되었다가 그 함수가 리턴되는 순간에 삭제돼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다른 영역에 할당하는 것보다 스택에다 할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호출되면 그 함수의 로컬인 변수들, 로컬 메모리, 로컬인 어떤 변수나 필요한 메모리를 스택에 이렇게 할당을 하고, 그 함수가 다른 함수를 호출하면 또 그 위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리턴되면 스택에서 팝해서 통째로 날려버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원래 자기를 호출했던 메소드로 돌아가고, 이런 건 여러분이 아마 다른 과목에서 뭐 운영체제라든가 아니면 자바 프로그래밍 뭐 이런 과목에서도 사실은 이 얘기를 다 했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섹션에서 우리의 주제는 스택의 구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택을 이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스택이라는 것은 사실은 리스트의 특수한 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택을 구현하는 몇 가지 선택 가능한 방법들을 여기 이제 몇 가지 서로 다른 방법들을 보여주는 건데, 첫 번째는 스택이라는 건 일종의 리스트라는 거죠. Stack is a list입니다. Stack is a list죠. 오케이? 아주 익숙한 스택과 리스트 간에는 is a relationship이 성립하죠. 오케이? 스택 is a list죠. 스택이라는 건 일종의 리스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리스트를 확장해서 스택을 구현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오케이? 어떤 두 개의 클래스가 is a relationship이
성립할 때 이 베이스 클래스를 익스텐드해서 서브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를 익스텐드해서 서브 클래스를 만들죠. 그러면 슈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상속받아서 갖게 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이제 벡터 클래스를 확장해서 익스텐드해서 우리가 스택 클래스를 정의하는 건데 사실은 굳이 벡터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인터페이스 임플리먼트하는 임의의 클래스를 익스텐드해서 예를 들면 어레이 리스트를 익스텐드하거나 혹은 링크드 리스트를 익스텐드해서 어차피 벡터,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는 셋 다 리스트 인터페이스, 다 리스트니까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서 벡터의 예를 든 이유는 여러분이 아까 2장 맨 마지막 슬라이드를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자바 API가 제공해주는 스택 클래스가 벡터 클래스를 익스텐드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벡터를 확장해서 스택을 구현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굳이 벡터일 필요는 없고 이게 어레이 리스트 아니면 링크드 리스트여도 이 이름만 바꾸면 나머지 부분이 그대로 거의 그냥 그대로 성립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벡터를 익스텐드해서 스택을 구현한다면 그러면 이 클래스 스택은 벡터로부터 우리가 이제 벡터를 직접 이 수업에서 다루진 않았으니까 살짝 이렇게 이거 벡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레이 리스트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좀 더 쉽겠죠. 그래서 이게 어레이 리스트를 익스텐드해서 스택을 구현했다면 기본적으로 어레이 리스트가 제공하는 모든 퍼블릭 메서드를 이 스택 클래스가 상속받아서 다 가지고 있겠죠. 여기 안 써져 있지만 얘는 add, get, set, index of, remove 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봤던 그 한 6, 7가지의 메서드를 눈에 안 보이지만 이미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 스택 클래스, 얘는 동시에 또 스택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해야 되니까 스택 인터페이스가 요구하는 게 push, pop, pick, is empty 그 네 가지였죠. 그래서 그거를 구현하면 되는데 push, pop 같은 걸 구현할 때 굳이 스스로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잘 생각해 보면 push라는 건 어차피 add의 특수한 경우죠. 오케이? 이거를 스택이라고 보면 push지만 이거를 list라고 보면 push라는 건 사실은 add 오브젝트랑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list에서 add 오브젝트라는 게 list의 맨 끝에 add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push는 그냥 add 오브젝트. 오케이?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것은 더 세부적으로 push 인터페이스가 어떤 데이터를 푸시한 다음에 금방 자기가 푸시한 이 데이터 자체를 다시 리턴해 주도록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저런 건 그냥 저렇게 만들어 두는 게 조금이라도 유용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금방 푸시한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리턴해 주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스택의 푸시는 벡터에 혹은 어레이 리스트의 add 오브젝트랑 사실은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름만 다를 뿐. 하는 일은 똑같은 거죠. 리스트의 맨 끝에 새로운 데이터 하나 추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스택을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드 리스트를 익스텐드해서 스택을 정의한다면 그 스택의 푸시 메서드는 그냥 add. 이 add는 물론 얘한테서 상속받은 거죠. pop의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pop이라는 것은 remove size minus 1하고 똑같은 거죠. 리스트의 맨 마지막 원소를 리무브하는 게 스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pop하는 겁니다. 그래서 remove size minus 1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remove 메서드는 요 제공된 인덱스가 유효한 범위를 벗어날 때 인덱스 out of bound exception을 throw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인덱스 out of bound exception을 발생시킨다면 그것은 이게 이제 유효한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고 그 경우에는 결국 이 스택이 비었다. 사이즈가 0인 경우밖에는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 remove size 마이너스 1 여기 입력으로 주어진 매개 변수가 임의의 값이 아니라 이 그 리스트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사이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리무브가 익셉션을 발생시키는 유일한 경우는 사이즈가 제로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사이즈가 제로가 되어서 그게 마이너스 1인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리스트의 사이즈가 제로라는 거니까 스택이 empty라는 거죠.
state empty인데 팝을 시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empty state exception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pick하고 empty 메서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생략했습니다. 간단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략된 것들은 다 일단 시험에 나올 확률이 훨씬 높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하는 클래스, 여기에서 우리가 벡터의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굳이 벡터일 필요는 없고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 리스트 클래스를 확장해서 스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구현하면 굉장히 쉽고 간단하죠. 우리가 추가해야 될 코드가 몇 줄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아주 좋은 방법이냐, 이게 좋은 방법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구현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렇게 되면 이 스택 클래스가 자기가 익스텐드한 리스트 클래스가 제공하는 모든 퍼블릭 메서드를 물려받기 때문에 여기 안 써져 있지만 사실은 얘는 add, remove, get, set 이런 모든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스택 클래스는 원래 스택 인터페이스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원래 필요로 한 것보다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뭐 잘못이냐, 좋은 거 아니냐? 사실은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encapsulation, information hiding 이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어떤 원칙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건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현된 스택 클래스는 push pop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add, index, object 이런 메소드도 결과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스택의 탑이 아니라 스택의 중간에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끼워 넣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사이드 이펙트를 갖게 된다는 건데, 뭐 그냥 참고 써도 되죠. 사실은 참고 써도 되지만 뭐 우리가 좀 까다롭게 따진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 그래서 이런 이제 인포메이션 하이딩과 관련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딜리게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어댑터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냐면 클래스 스택이 하나의 그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하는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객체를 데이터 멤버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스택 클래스가 제공해야 되는 푸시나 팝 어떤 일들을 다 이 데이터 멤버가 제공해주는 add, remove 메서드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딜리게이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딜리게이션이라는 게 우리말로 이렇게 뭐 위임한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구 딴 사람한테 뭐 위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코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리스트 스택이라고 붙였는데, 물론 얘는 스택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하는 건데, 왜냐면 얘가 데이터 멤버로 더 데이터라는 걸 하나의 이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하는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더 데이터라고, 요거는 이제 더 데이터의 타입만 정의하는 거니까 여기 생성자에서 이제 보면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를 쓸 수도 있지만 뭐 링크 리스트를 쓸 수도 있고, 그냥 어차피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아무 클래스나 다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어레이 리스트가 제일 간단하니까 결국 데이터는 하나의 어레이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어떤 클래스의 객체를 이 클래스 스택이 하나의 데이터 멤버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스택이 저장하는 데이터를 다 이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이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푸시 같은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푸시 오브젝트는 이 데이터를 더 데이터, 그러니까 요 어레이 리스트에 이 데이터를 애드하는 거죠.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에 애드 오브젝트는 어레이 리스트의 맨 끝에. 오케이? 아까 코드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얼핏 여러분이 혼란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아까 코드랑 다릅니다. 아까 코드는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 혹은 벡터를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 add 메서드가 그냥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죠. 오케이? 지금은 요 add는 이 클래스의 private 데이터 멤버 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멤버입니다. 따라서 요 add 메서드는
요 안에서만 요즘 더 데이터가 프라이빗 멤버니까 요 안에서만 액세서블하고 이 클래스 바깥에서는 이 더 데이터가 제공해주는 다른 퍼블릭 메서드들이 액세스할 수 없겠죠. 이 더 데이터 자체가 프라이빗 멤버니까.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구현에서 문제가 됐던 인포메이션 하이딩 문제들이 여기서 생기지 않죠. 오케이? 그 차이를 알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한 데이터 멤버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일종의 대신하도록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걸 딜리게이션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 리스트 스택 클래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댑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내용과 실제 데이터와 실제 그 일들은 다 이 더 데이터 안에 있는 메서드들이 다 하죠. 오케이? 모든 데이터는 다 이 안에 보관이 되고 실제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일도 다 얘가 하는 거고, 이 리스트 스택이라는 건 다만 얘와 사용자 사이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원래 얘의 본질은 리스트인데 그것이 사용자에게는 스택처럼 보이도록 중간에서 일종의 어댑터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이런 식의 클래스를 보통 이제 보통 패턴 어댑터 패턴이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푸시도 마찬가지. 푸시 금방 했고, 팝이 어렵고. 오케이, empty는 더 데이터 사이즈가 0이냐. 더 데이터 사이즈가 0이면 empty인 거죠. 그 다음에 pick는 더 데이터 get size minus 1. 이 pick입니다. 그렇죠? 이 리스트 더 데이터의 맨 마지막 원소니까 마지막 원소로는 인덱스로는 항상 사이즈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잖아요. 0부터 시작되니까 그거를 리턴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팝은 그냥 이 더 데이터 점 remove 더 데이터 점 사이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클래스랑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는 전부 그냥 사이즈가 아니라 더 데이터 점 사이즈. 아까는 상속을 받았으니까 사이즈니 뭐 리무브니 이런 것들이 다 이 클래스 자체의 멤버니까 우리가 뭐.점 리무브 이렇게 볼 필요가 없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더 데이터라는 데이터 멤버가 제공해주는 메서드니까 전부 더 데이터.점 리무브, 더 데이터.점 사이즈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다르다는 거고, 이것이 시간 되면 혹시 나한테 얘기해줘. 시간 넘었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죠.